안녕하세요. 예봉부부의 남편 봉입니다. 처음 인사드린 것 같네요. 뇌병변 장애를 앓은 지 3년 됐습니다. 3년째가 됐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수술을 했으니까요. 그동안에 좌절, 한계, 슬픔, 고통, 뭐 이런 우울한 단어들이 치여서 지난 시간들을 보냈고요. 버텨냈습니다. 저는 혼자 제 일기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냈다. 오늘 또 살아내고 내일 또 살아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든가 저한테 살아간다가 아니라 살아낸다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살아간다와 살아낸다는 조금 의미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조금 실제로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업이라기보다는 적성인지라 말을 그렇게 조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대상한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냥 한때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현실에 분노하면서 함부로 말하면서 막 화에 치이는 모습처럼 할 것인가. 근데 그러는 게 아니라 결론은 진솔한 내 모습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감정이 치우쳐서 막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스스로 원치 않는 모습 속에 저를 가두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방법을 찾아서 고민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할까?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뭐 누구에게가 아니라 그냥 가족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알게 될 사람들에게, 제 자신에게. 그래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친이라는 러시아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자신의 우화에서, 솔제니친의 우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가슴에 와닿더군요. 인간은 태어나서 25년은 인간으로서 성장하느라고 몸매에 산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5년은 말이나 소처럼 일만 하며 살고요. 그리고 이후 25년은 원하는 것을 이제는 어렴풋이 좀 찾은 것 같은데 힘이 없어서 개처럼 울부짖으면서 한답니다. 황혼에 가까워질 무렵 남은 생애 25년은 원숭이가 되어서 누군가의 구깃거리가 되어서 한답니다. 참 슬픕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게 현실이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이보다 나름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룬 사람도 있고 또는 뭐 평생을 뭔가를 막 찾아 헤매다가 그냥 끝을 마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저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와 함께 우리는 압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는 채 하고 싶은 거죠. 결국 삶의 모습은 자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미 25년을 잘하는데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5년에 가까워지고 있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제가 이렇게 아픈데도 그래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5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은 25년의 남은 부분과 그 다음의 생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육체적인 한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말처럼 뭐 소처럼 일을 하기도 그렇고 개처럼 울부짖을 수도 없고 원숭이처럼 하다못해 원숭이처럼 마음먹은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혹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겨내세요.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중히 대답드립니다. 저를 감화시키려고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감동과 감화를 하는 것도 제목입니다. 제목. 제 것이죠. 제 것.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답을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제 것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스스로 찾을 겁니다. 스스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책이 잠깐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불교의 초기 경전입니다. 수타니 타파라는 책을 보면 초기 경전 앞부분에 무소의 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화 제목이죠. 무소의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저는 이 얘기가 참 좋습니다. 지금도 좋고요. 처음 들었을 때도 봤을 때도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프기 전부터 지금까지 혼자 고민하고, 그래서 혼자 답을 찾고 혼자서 해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 확신하면 요즘 더 느낍니다. 내가 혹시 변했나? 내가 아프니까, 뇌를 다쳤으니까 좀 기억이 온전치 않나? 내 성격이 바뀌었나?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진짜 나는 어디 있지? 막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요즘 들어서 저는 그래도 나는 나였구나, 아직 남아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변하지 않다라는 것을 자꾸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모습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발 저를 이끌려 하지 마시라. 저는 이끌림을 당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단지, 이거는 뭐 저를 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연치 않게 보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환우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저는 지금 단지 이 뇌병변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바뀌어버린 제 외형에 당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지금 놀란 거예요. 그냥 저는 뭐 슬픔이나 뭐 좌절, 한계, 뭐 이런 것들, 뭐 고통, 뭐 물론 슬프죠. 물론 한계를 느낍니다. 화도 나죠. 근데 거기 치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혼자서 거기 치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제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려 하시지 마시라. 그러니까 좀, 저는 이끌려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냅두면 잘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근데 우연치 않게 여기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여기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던 해답이 얼핏 보이더라고요. 우정의 공동체. 참 좋은 말입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과연 저에 대한 편견과 동정어린 눈으로 마치 자비와 선행이라는 나름의 합리화들로 치장되지 않고 자유롭게 소통될 수 있는, 예전처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뭘까? 뭐 물론 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고 책이니까 교회를 가라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것도 제 고민의 몫이고요. 그것도 제 선택입니다. 제 결정인 거죠. 근데 와이프 통해서 요 며칠 사이에 보니까, 아하, 이 유튜브라는 곳이 사실은 원래 저는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제 나름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 이 유튜브의 이 구조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자본주의의 불합리한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쇠뇌시키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조금 엿봅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나서면 두 가지를 취하죠. 하나는 착해 보이려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마음대로 한다든가. 그래서 물론 이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악플이라는 것도 달릴 수도 있고 당신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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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어린 선한 마음에서 힘내십시오 응원입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가장 저에게 지금 긍정적인 공동체를 혹시나 만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바람과 희망에서 저를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면 새로운 모습, 삶의 행복을 위해 여러분과 만나려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시죠. 최진석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봤습니다.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하고 두 번째는 봐야 하는 대로 보는 사람이 있답니다.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순수함을 보고 뭔가 다른 걸 영감을 느끼고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봐야 하는 대로 보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볼 때 저거 틀렸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저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앞으로 소통의 입장에 있어서 저를 보이는 대로 봐주시라. 그냥 아프기 전에 예전의 모습대로 봐주시라. 저는 당황하고 있을 뿐이지, 아까 좀 드렸던 말씀이죠. 간절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황하고 있을 뿐이지 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제약은 있지 생각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첫 번째 이번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제 마음을 열려 합니다. 악플도 응원도 그리고 오른손으로 독수리 타법으로 치지만 제 나름대로의 답글도 소통을 위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겠죠. 무엇으로 얘기해야 될까?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 거고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굳이나 억지로 응원을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렇게도 사는 사람이 있네. 라는 그냥 그런 생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